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잠재적 전쟁의 필요성에 대한 농어를 제시했습니다. 트럼프는 47년 동안 이란 정권과 그 대리인들이 테러와 증오를 퍼뜨렸으며 이 지역에서 수천 명을 살해했고 그 중에는 미군과 12월 말에 발생한 시위 중 최소 3만 2천 명의 민간인도 포함된다고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 정권을 끝낼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또한 미국 내 회의론자들조차 이란에 대한 공격을 지지하도록 확실히 설득할 만한 말을 했습니다. 순전히 정치공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바로 항의였고 대중에게 그런 전쟁에 대비하라고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는 갑자기 아야톨라 이란 정권이 유럽과 해당 지역에 미군 기지에 위협이 되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이란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확보했으며 인용하자면 곧 미국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먼저 공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 시작의 정당성을 대중에게 최종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사용되는 농어입니다. 이제 이란이 미국 본토의 미국인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같은 날 이란에 관한 비공개 브리핑을 하원 의원들과 상원 의원들에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미군은 중동 지역에 또 한 차례 전투기를 추가로 파견합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피치입니다. 이 주제를 이야기해 봅시다.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 영상 아래 여러분의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피치뉴스도 구독해 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최신 소식을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국정연설에서 이란과의 위기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당연히 선호한다고 밝혔지만 동시에 이슬람 공화국과의 전쟁에 대한 농어도 제시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 오래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이란 공격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완전히 무너뜨릴 만한 논리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개시를 고려하게 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정치 전략가의 시각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연설을 바라본다면 이것은 전형적인 노력의 시작입니다. 소문철회, 기간의 무게, 그리고 성인. 유치. 하지만 아시다시피 어떤 외부 위협만큼 사회를 결속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의회 연설은 그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그의 특사인 제러드 쿠슈너와 스티븐 비트코프가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락치와 목요일 제네바에서 만나는 것은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하고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연설에서 이란과의 현재 위기에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며 47년 동안 이란의 아야톨라 정권과 그 하수인들이 테러와 증오를 퍼뜨려왔고 이 지역에서 수천 명을 살해했으며 그 중에는 미군 병사들과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시위 중 최소 3만 2천 명의 민간인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무섭게 들릴 수 있지만 일부 미국인들에게는 이것이 먼 나라의 문제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곧바로 이란 정권이 이미 유럽과 이 지역의 미군 기지들을 위협하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트럼프의 말에 따르면 이란인들이 지금 당장 미국 본토에 곧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보다 먼저 선제 타격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짚고 넘어가자면 미국 정보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이란이 실제로 그런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까지 도달하려면 거의 1만 킬로미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앞으로 10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요점은 미국 사회에 외부 위협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며 트럼프가 그 위협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트럼프의 가장 심각한 발언이 이란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복원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본인의 말에 따르면 그 프로그램은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이 주도한 12일간의 전쟁 동안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걸 수도 있지만 트럼프는 우리가 파괴한 것을 그들이 복원 중이라고 말합니다. 인용하자면 우리는 이란인들과 협상을 하고 있고 그들은 거래를 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그 신성한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나는 테러의 주요 후원국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나라도 미국의 결의에 대해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드러난다.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이란과 관련해 미국 의회의 주요 의원들을 대상으로 드문 브리핑을 진행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의회 국정연설에서 테헤란의 핵무기 개발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 불과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는 소위 8인 그룹이라고 불리는 하원과 상원의 양당 고위 의원들로 구성된 8명과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또한 하원과 상원의 정보위원회 위원장과 고위 위원들도 포함된다. 이 8인 그룹은 백악관으로부터 중요한 군사행동 준비를 포함할 수 있는 비밀 정보 사안에 대한 정보를 받는다. 마르코 루비오는 마지막으로 이 같은 그룹에게 공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것이 1월 초였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바로 그때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하려는 작전을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마르코 루비오가 이번에 하원 의원들과 상원 의원들에게 보고한 내용의 세부 사항은 기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브리핑을 마치고 나오면서 상원 민주당 소수당 대표인 척 슈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이건 심각한 일이며 행정부는 미국 국민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마르코 루비오와 같은 회의에 참석했던 민주당 소속 짐 하임스의 발언도 인용하겠습니다. 그는 회의 직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저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의 전쟁은 대통령이나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지금이 중동에서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해야 할 시기인지에 대한 그 어떤 타당한 이유도 듣지 못했습니다. 즉, 본질적으로 마르코 루비오와의 이란 관련 비공개 회의 이후 하원 의원들과 상원 의원들의 발언은 트럼프가 대규모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었으며 의회도 이에 대비시키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트럼프 본인이 의회에서 한 이후의 발언들 역시 그가 미국 대중을 이에 대비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말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도 있습니다. 미국은 일주일 동안 150대가 넘는 군용기를 중동과 유럽의 기지로 이동시켰습니다. 이 배치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이번 규모가 지난해 6월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공격 준비보다 더 크다고 말합니다. 집결된 전력의 규모는 미군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결정이든 장기적인 작전부터 더 제한적인 정밀 타격까지 모두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가 지적하듯 이동된 항공기의 절반 이상이 대부분의 이란 미사일 사정권 바뀐 동유럽 기지에 착륙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테헤란에게 매력적인 표적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물자와 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주요 주둔지로는 요르단의 무아파크 살티 공군 기지가 되었습니다. 2월 21일 위성사진에는 60대 이상의 전투기가 보이며 그중 10대가 넘는 F-35 전투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오만 해안 근처에 USS 아브람 링컨 항공모함과 벨라루스 근처에 USS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들 항공모함과 함께 수십 발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탑재한 구축함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 미사일들은 6월에 이란 핵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미국은 또한 중동과 유럽에 자국이 보유한 장거리 조기경보 항공기 E-3G 센트리의 현역 기체 중 3분의 1 이상을 배치했습니다. 유럽 기지에서는 F-22 랩터와 F-16 전투기들도 목격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며칠 안에 트럼프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일종의 위협 전략인지 그리고 테헤란이 먼저 물러서서 양보할 것인지가 결국 명확해질 것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영상이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설명란의 링크와 정보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후원이나 유료 구독으로 이 유튜브 채널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원에 감사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